자, 제주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뒤에 일주일 만에 가파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 여성의 1차 부검 소견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 부검 소견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1차. 일단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맨 위에 있는 얘기예요. 네. 외상에 의한 시신 훼손은 없다. 네. 겉에 이제 외상 뭐 맞았다든지 칼에 찔렸다든지 목이 졸렸다든지 그런 외상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폐 소견에 의해서는 익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플랑크톤 얘기를 했는데 그 플랑크톤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2주 정도 있어야 나오는 거지만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물에 빠져서 죽었을 익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사망 추정 시간은 6일 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니까 그걸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위에 남아있는 잔해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지를 보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6일 전이라고 하면 아마 그 실종되고 나서 바로 아마 사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걸 하나 결론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실종돼서 바로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 이건데 네. 문제는 그럼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실족사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 그렇죠. 얘기는 밀어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타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유준 기자, 부검 1차 소견만 가지고 본다면 익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 플랑크톤 검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플랑크톤으로 좀 더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플랑크톤이 폐에까지 들어갔는가 혹은 장기까지 확산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물에 들어가서 숨지고 나서 들어갈 경우 타살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물속에 남아있는 것이 폐에까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살을 벌인 다음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고요. 폐를 좀 더 살펴보면 폐 안에 혹은 장기까지 플랑크톤이 번져 있을 경우에는 물속에 빠진 다음에 숨을 쉬어서 물이 그 체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랑크톤도 유입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실종 여성의 실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실종 여성의 시신이 100km가 넘는 지점, 섬의 정반대편에서 발견됐느냐라는 점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도에는 제주도를 관통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이 파란색 화살표 큰 해류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마 난류가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는 또 한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 흐름이 자주 바뀌는 바로 조류입니다. 조류. 그러니까 조류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실종 여성이 실종된 시각 7월 25일 밤 11시 50분. 자, 제주도의 조류는 해류와는 반대 방향으로 제주도를 관통해서 흘렀습니다. 약 15시간이 지나 실종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7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는요. 해류와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 조류는 시간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게 되는데요. 자,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해류 하나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절대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다 단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해류와 조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대마 난류라고 하는 것은 북동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실종 위치에서 북동쪽이라고 하면 오히려 우도 쪽으로 떠내려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시신이 내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건에 굉장히 의문이 많았던 건데요. 경찰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어민들에게 여러 명한테 확인해 보니까 해류 가운데는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도 분명 있다. 어민들이 여러 경험상으로 오랫동안 그런 해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하거나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발표입니다. 네. 자, 어쨌든 경찰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멀리 떠내려온 적이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류가 저렇게
방향이 쉽게 바뀔 수 있었던 데는 태풍 종다리가 왔던 시기가 바로 저 실종됐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시기장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태풍의 흐름에 따라서 또 조류라든지 해류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둬서 경찰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경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민들의 얘기나 경찰의 얘기를 종합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그 구자읍 부근에서부터 조류를 따라서 이 가파도 부근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태풍 종다리의 어떤 존재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바다의 해류와 조류의 변화들. 자, 이런 변화, 여러 가지 변수가 겹치면서 시신이 결국에는 이렇게 멀리까지 떠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게 경찰의 지금 추정인데요. 경찰은 오늘 부검 결과에도 익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살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어떤 밀어서 사망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자 또 거기에 출입한 자 또 출입 차량 등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해서 의혹 없이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족에 의한 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야지 이런 유사한 사고가 또 나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최 씨가 피해자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어떤 술을 먹은 상태에서 실족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제3자가 예를 들면 밀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경찰은 마지막까지 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다시 해놓는다든지 이런 후속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최선의 수사를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